여러분,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를 막기 위해서 우리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 전 국무총리 이낙연 총리께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저 연설보다는 우리 이낙연 총리님 연설을 들으면 저도 정말 이 나라 장래를 더 생생하게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낙연 총리님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서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지만 제가 이 자리에 조금 어렵게 왔습니다. 네. 여기 있으니까 부르지 마세요.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범죄 혐의 없는 후보를 내놓았더라면, 그래서 지금 그들이 하는 것처럼 법을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파괴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12개의 범죄 혐의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한 후보를 내놓았고, 그 범죄 혐의를 모두 지우려고 법을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위선과 사욕으로 인생을 살았더라면, 권력만 탐하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었더라면 저는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는 신념에 따라 가식 없이 살아왔고, 권력을 탐하지 아니하고 서민과 같은 눈높이에서 일을 제대로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딱 일주일 전에 김문수 후보를 세상 태어나서 75년 만에 처음 만났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대한민국의 운명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대한민국이 괴물 독재 국가로 추락하지 않도록 힘을 모으기로 합의했습니다. 나아가 우리 두 사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공동정부를 구성해 운영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안에 분권형 개헌을 매듭 짓고 3년 안에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면서 임기 욕심 부리지 말고 퇴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기를 줄일 생각이 아니라 늘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은 임기 5년 마치고 또 출마해서 2번 더 하면 13년이 됩니다. 13년 동안 재임하겠다는 꿈이 없다고 누구도 말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7공화국 출범은 영영 미뤄지고 우리는 이 상태로 계속 암흑 같은 세상을 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께 10가지 질문을 드리고 여러분 답을 드린 다음에 내려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순탄한 발전을 위해서 빨리 개헌을 매듭짓고 임기를 3년 안에 끝내서 다음 대통령 선거를 총선과 동시 실시함으로써 지금 같은 임기 불일치에 따른 손실과 혼란을 없애고자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대통령 권력은 항상 견제받아야 합니다. 견제 없는 권력은 폭력입니다.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그날부터 국회의 견제를 날마다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김문수는 그럴 사람도 아니지만 나쁜 짓 하려고 그래도 할 수 없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 반대로 된다면 국회 300석 중에서 5세력까지 합쳐서 193석이나 가진 정당이 대통령까지 갖게 된다면 그 누구도 견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도 국회가 탄핵하지 않을 것이고 국회가 나쁜 법을 통과시켜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권력의 견제가 없으면 이런 불행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께 두 번째 질문 드립니다. 권력을 견제받게 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김문수 대통령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사법권 독립은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지금 저 사람들은 선거 끝나고 이틀 뒤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잡아놨어요. 뭘 하느냐? 선거법에 자기가
유죄로 나온 그 조항을 바꿔버리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 그쪽이 이기면 그 이상한 법을 거부권도 행사하지 않고 실행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대법원은 유죄 파기환송을 뒤집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법치주의는 누더기가 되고 사법부는 망가진 엉망진창 사법부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골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사법권 독립을 유지하고 법치주의를 지키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이렇게 한 사람이 입법권, 행정권의 사법권까지 장악하고 언론과 시민사회까지 위축하게 된다면 그것을 괴물 독재국가라고 저는 부릅니다. 왜 그런 이상한 이름을 붙였느냐? 어느 책을 봐도 그런 나라가 없기 때문에 괴물이라고 제가 이름 붙였습니다. 이런 괴물 독재국가는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네 번째 질문입니다. 괴물 독재 출현을 막으려면 누굴 뽑아야 됩니까? 김문수 대통령! 자, 지금 그 사람들은 자기한테 유죄를 선고한 대법관 10명을 내란 세력이라고 낙인 찍어놨습니다. 이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중에도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계엄 해제 결의할 때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을 처벌할 것 같이 이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지난 3년 동안 계속됐던 정치적 내전을 끊지 못하고 그 내전이 공수만 바꿔서 계속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이런 내전은 빨리 종식해야 됩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5번째 질문입니다. 이런 내전을 빨리 종식시키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김문수 대통령! 제가 10가지 질문을 드리겠다고 약속했는데 맞고 재촉을 옵니다. 10가지 채울까요? 채우지 말까요? 압축하겠습니다. 지금은 세계 질서가 급변하는 시대입니다. 지난 80년 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질서가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급변 시기에는 대외 정책이 안정되고 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즉흥적인 실언으로 동맹의 신뢰를 잃는다든가 그러면 국가적인 낭패 아닙니까? 대외 정책이 안정되고 신뢰를 유지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총리님, 지금 저희가 9시까지 마이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좋습니다. 잘못하면 우리 후보님 말씀도 못 듣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아니 오라고 막 통사병할 때는 언제고. 네, 여러분이 용서해 주시면 압축해서 하겠습니다. 7번째 질문입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일관되고 신뢰받는 경제정책이 필요합니다. 즉흥적인 돈풀기 정책으로는 경제를 망가뜨리기 십상입니다. 내실 있는 경제정책 일관되게 추진하려면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대통령! 8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 일을 제대로 할지 말지를 보려면 그 사람의 과거를 봐야 됩니다. 두 사람 모두 경기지사로 일했습니다. 그 비교를 손학규 대표께서 잘 해주셨을 거예요. 과거로 볼 때 앞으로도 이 일을 제대로 할 사람은 누굽니까? 수 대통령. 끝으로 아주 중요한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우리는 인간 존중의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여성과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됩니다. 정책으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도자의 의식에서부터 여성과 약자들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그런 인식이 뿌리박혀 있어야 됩니다. 여성과 약자를 배려하는 인식이 아주 깊게 뿌리박힌 사람은 누굽니까? 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질문입니다. 우리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대통령과 그 가족의 덕성이 어떠냐에 따라서 국가적인 불행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대통령과 그 배우자 그리고 자식들의 덕성과 절제, 이것은 국가의 명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드립니다. 후보 본인과 그 배우자와 가족까지를 통틀어 볼 때 가장 안심되는 후보는 누굽니까? 여러분이 저의 10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정답을 맞춰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답 맞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올시다. 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내일 3명 이상씩을 투표소로 모시겠다고 저한테 약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